안녕하세요. 수수께끼 마라톤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쉬워요. 뛰지 않아도 되거든요. 문제당 7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48. 이게 하나가 있으면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일단 공유하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밀. 47. 어떤 남자가 1980년에는 15살이었어요. 1985년에는 10살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기원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6. 저는 광산 출신입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채 일생을 보내죠. 여러분도 적어도 한 번은 절 이용한 적이 있어요. 전 누구일까요? 연필. 45. March와 April 중간에는 볼 수 있지만 시작이나 끝에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글자 R. 44. 움직이지 않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도. 43.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경우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42. 한 방에는 킹과 퀸, 그리고 두 트윈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어른도 아이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분명히 아주 큰 방일 거예요. 모두 침대거든요. 41.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발자국. 40.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벽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줘요. 무엇일까요? 창문. 39. 의사는 애니 할머니에게 3개의 알약을 주고 30분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알약이 다 떨어질까요? 딱 1시간 후. 38. 셀리는 토끼를 샀습니다. 토끼는 한 달에 한 번 새끼를 낳을 수 있고 한 번에 6마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1년 후 셀리는 몇 마리의 토끼가 있을까요? 아직 한 마리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혼자 새끼를 낳을 수 없죠. 37. 네브라스카의 한 캐빈에서 한 남자가 쉬고 있었어요. 그는 10걸음을 걸었어요. 3시간 후 그가 밖으로 나가자 자신이 뉴욕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캐빈에서 쉬고 있다가 조종실로 걸어가서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36. 7초 동안 OOOUWTTNEJR를 다시 정렬해서 단 한 단어를 만드세요. 무엇인가요? 물론 just one word, 단 한 단어입니다. 35. 두 소녀는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같지만 쌍둥이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둘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34. 부스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종이 한 장에 당신의 정확한 몸무게를 쓰겠습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100를 지불하기로 했어요. 만약 그가 맞다면 그 사람이 그에게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10명이 내기를 했는데 부스 안의 남자는 매번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남자는 종이에 당신의 정확한 몸무게라고 써서 모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33. 탁자 위에 100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 더미에서 80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10초 안에 10장만 셀 수 있다고 할 때 80장을 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0장을) 세는데 20초가 걸립니다. 그럼 80장이 남겠네요. 32. 평범한 연필을 아무도 밟거나 뛰어넘을 수 없도록 방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벽 바로 옆에 두세요. 31. 반지를 커피에 떨어뜨린다면 별도의 도구 없이 손을 적시지 않고 꺼낼 수 있나요? 커피를 마실 수는 없어요. 네, 가능해요. 커피를 만들기 전 원두에 반지를 떨어뜨린다면 말이죠. 30. 말릴수록 젖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건. 29. 66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한 배 반 더 큰 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종이에 써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28. 저는 빛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 빛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그림자. 27.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게 짜증을 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알람시계.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 운동이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26. 한 버스 기사가 베를린의 번화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에서 우회전했고 일방 통행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운전한 게 아니라 그냥 보행자로서 걷고 있었던 거니까요. 25. 화학 전공자가 수업 중에 만난 한 여학생과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종이에 13, 53, 58을 썼습니다. 이 숫자로 그녀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나요? 둘 다 화학 전공이에요. 이 숫자는 주기율표에서 나온 거고 ALIC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24. 존과 리즈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은 깊고 넓은 강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존은 젖지도 않고 다리도 배도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힘으로요. 게다가 강이 얼어붙었거든요. 23. 엄마는 3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알약을 먹여야 했어요. 아이들은 약 먹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알약과 맛있는 비타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모두 비타민을 골랐고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모두 약을 먹었기 때문에 만족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알약은 이미 물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모두 약을 먹은 셈입니다. 22. 한 마녀가 왕자를 흙으로 된 바닥과 창문 하나가 있는 작은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그 창문은 너무 높아서 왕자가 닿을 수 없었어요. 삽이 있긴 한데 터널을 파려면 몇 주가 걸릴 거예요. 왕자는 음식이나 물 없이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삽을 이용해서 창문 아래에 흙더미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 위에 올라가서 탈출할 수 있어요. 21. 테일러 씨 가족은 아름다운 원형 집에 사는 대가족입니다. 일요일에 테일러 부인은 새 카펫에서 체리잼 얼룩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셀리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밖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어요. 낸시는 집안 모서리에 먼지를 털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테일러 씨는 벽난로를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잼을 흘렸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낸시였어요. 원형 주택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20. 닉, 로버트, 피터와 그들의 아내 나탈리, 제시카, 안나의 나이를 모두 합하면 151살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아내보다 5살 더 많아요. 닉은 제시카보다 1살 위입니다. 나탈리와 닉의 나이를 합치면 48세이고 피터와 나탈리의 나이를 합치면 52세입니다. 누가 누구와 부부이고 그들은 각각 몇 살일까요? 닉은 26살이고 안나와 결혼했고 안나는 21살입니다. 로버트는 나탈리와 결혼했고 그들은 27살과 22살입니다. 피터는 30살이고 제시카와 결혼했는데 제시카는 25살입니다. 19. 방에 꽃병이 있습니다. 그것의 절반은 공중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30분 후에 떨어질 거예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떨어질까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녹으면 꽃병은 떨어질 것입니다. 18. 어느 날 아침 팀은 그의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났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밖에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어쨌든 그는 차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편도 3시간을 운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사러 쇼핑몰에 들렀어요. 그는 타이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펑크가 난 건 스페어 타이어였어요. 17. 맷과 소피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맷은 소피를 사랑했지만 집안에 있는 비밀의 방 한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는 출장을 떠났고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참지 못하고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열었죠. 그때 그녀는 맷이 계획보다 일찍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불을 끄고 밖으로 뛰어나가 열쇠를 맷이 놓고 간 곳에 다시 놓았어요. 그는 방을 확인하고 나서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간 거야? 그는 어떻게 그녀가 방에 들어간 걸 알았을까요? 맷은 전구를 만졌고 그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실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16.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동전 수집가입니다. 한 번은 한 소년이 정말 오래된 동전을 팔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졌고 기원전 11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소년이 동전을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부자는 동전 사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그 동전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시대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동전에 기원전이라고 새기지 않았을 거예요. 15. 네버랜드 왕국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왕의 법에 따르면 왕국에서 스스로 면도를 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왕국에는 단 한 명의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발사는 어떻게 면도를 했을까요?
네버랜드의 유일한 이발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 날달걀을 0.5m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달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아도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0.5m) 이상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동안에는 달걀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땅에 닿는 순간에는 다르겠죠? 13. 팀과 사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도미니크, 레나, 미라나, 파비오, 솔로몬, 라라가 있습니다. 다음 태어나는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헤더, 메리, 시에나, 케이티 중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음악을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그들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계를 따라 이름을 짓고 있어요. 솔페지오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에나입니다. 12. 한 기자가 스미스 부인에게 그녀의 딸들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둘만 빼고 모두 금발이고 둘만 빼고 모두 갈색머리고 둘만 빼고 모두 빨간머리라고 했어요. 딸은 모두 몇 명일까요? 세 명입니다. 한 명은 금발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갈색머리였고 또 한 명은 빨간머리였어요. 11. 여러분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5시간 교대 근무 중에 15명의 승객을 태웠어요. 그중 4명은 단체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 한 쌍과 작은 개 한 마리도 있었어요. 3명의 승객은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를 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운전자의 눈은 무슨 색일까요? 수수께끼는 여러분은 택시 운전사입니다로 시작되므로 여러분의 눈 색깔이 정답입니다. 10. 열기구 하나가 강하고 꾸준한 바람을 타고 북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구니 위의 깃발은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까요? 열기구는 공기 흐름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깃발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9. 8억 5,491만 7,632라는 숫자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영어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8. 한 사업가가 헬리콥터를 타고 회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경비원이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여행이 사고로 끝날 거라는 악몽을 꾸었다고 설명하면서요. 그 사업가는 경비원을 해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비원은 근무 중에 자면 안 돼요. 7. 2의 가격은 3달러입니다. 47은 6달러입니다. 512는 9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고 있고 1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집 주소 번호판이고 1은 3달러입니다. 6. 상상해보세요.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지더니 갑자기 배가 뒤집혔어요. 물속에 상어가 있고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가진 건 성냥 2개와 풍선입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상을 그만두면 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5. 한 남자가 초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초상화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지만 초상화 속 남자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 초상화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남자의 아들입니다. 4.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파티가 있었지만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문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커플이 들렀어요. 도어맨은 1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6이라고 대답했고
그는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10분 후 한 소녀가 왔습니다. 도어맨은 그녀에게 6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슬그머니 들어갈 기회를 찾고 있던 남자는 논리를 알아채고 도어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10이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5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3이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문제는 숫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어맨이 말하는 단어의 글자 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 한 커플이 등산을 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돌아와서 아내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경찰에 전화해서 남편이 일부러 아내를 산에 두고 왔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왕복표를 예매했지만 아내의 표는 편도를 예매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2. 한 여성이 모든 방이 싱글인 호텔층의 싱글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인 줄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그를 믿지 않고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범죄자였어요. 여자는 어떻게 남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고 추측했을까요? 자신이 혼자 머무는 방에 들어가면서 왜 문을 두드렸을까요? 그 남자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방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1. 네버랜드의 왕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재산과 국정을 물려줄 아들이나 친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로 결심했죠. 그는 왕위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일 후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보이는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한 소녀만이 흙만 들어있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왕은 그녀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왕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약돌을 주었고 식물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어요. 소녀만이 조약돌을 씨앗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